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김하은 선생님 초급 스파르타반과 이재유 일본 인문종합반 수강생 김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 일본어와 이재유 일본어 입문 레벨 강의하고 있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유학생활 이후 해커스에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졸업하고 7월부터 일본어 공부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해커스 학원에 일본어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익 실전반 수업을 듣고 한 달 만에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이미 해커스 학원에 대한 신뢰는 있었습니다. 빠르게 기초 일본어 공부를 마치고 싶었던 저는 2개월 완성 초급 스파르타반을 수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업 교재를 살펴보니 많은 양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제가 딱 원했던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소영 씨는 제 첫 수업의 첫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수강생이에요. 지금까지 만난 수강생 분들 모두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역시 첫 수업의 첫 학생이라서 그런지 그때 처음 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네. 그때도 소영 씨는 숙제를 많이 내줘도 다 해오곤 해서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에게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과 자극을 주는 학생이었습니다. 김하은 선생님의 2개월 초급 스파르타 수업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느끼기에도 기초 이상의 레벨까지 실력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JLPT N3이나 N2 공부를 하면서 김하은 선생님의 스파르타반에서 배운 내용들이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탄탄한 기초를 쌓기에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소영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저희 일본어 초급 기초 스파르타반은 기초부터 정말 센 기초부터 공부하는 반이라서 일본 한자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새로운 한자를 배우고 익힐 때 자주 보이는 단어라든지 다른 단어와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도 처음 공부를 했을 때 한자를 굉장히 싫어했던 경험이 있고 한자라는 게 일본어 공부의 장벽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쉽도록 반복되는 단어를 확인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아는지, 아는 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나 그 이후의 문법이나 독해력이 따라온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선생님 덕분에 어휘를 공부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나서 독해로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모르는 문법이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새록새록한데요. 네, 우리 스파르타반의 경우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존경어 그리고 겸양어 같이 의사표현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중간중간 공부를 잘하는지 자주 확인을 하는데요. 확인이라고 하면 시험이나 테스트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날 수업에서 배운 단어와 문법으로 매 수업 시간에 장문 숙제를 프린트로 내주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도 그리고 저도 어느 포인트가 약한지 어디에서 장문이 막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다 보면 학생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최대한 많이 듣고 보고 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선생님 수업 자체는 FM 그 자체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선생님한테서 얻고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서 FM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풀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어 장문까지 첨삭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스파르타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FM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날로그를 좋아해서요. 공부를 하거나 메모를 할 때 주로 손으로 직접 쓰는 편이라서 직접 장문 첨삭을 봐주기 시작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 중에 따로 나가는 장문 숙제를 첨삭하다 보니 지금도 계속 직접 첨삭을 봐주고 있어요. 영어가 아닌 제3 외국어를 배우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용기와 노력인 것 같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낯선 외국어라고 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면서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고 읽히지 않던 것이 읽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이 계속되는 과정이 주는 즐거움이 저한테는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 더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때론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를 공부하기 전에 히라가나나 뭐 가타카나 조금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서 일본어를 과연 내가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하은 선생님과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과정에서 하은쌤의 노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김하은 선생님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기간에 원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김하은 선생님과 같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다면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분들도 원하는 성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소양양을 처음 만났을 때가 굉장히 떠오릅니다. 네, 우리 스파르타반을 통해서 정말 잘 공부를 빠르게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만에 우리 소양양이 어떤 공부를 할지 아니면 자격증을 뭘 딸지를 저한테 상담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M4를 N3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N2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N2를 따냈습니다. 어느 공부나 그렇고 특히 일본어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 중 하나지만 다른 나라의 말이라는 게 배우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던가 간단한 표현 한마디를 직접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면서 공부의 즐거운 부분을 조금씩 찾아주시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질 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를 통해 어려운 문형을 점검하고 복습해주기.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빼곡히 연습장에 적고 내 뜻이랑 음독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단어를 해부하듯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다 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지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탁월한 추천드리는 공부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쉽고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하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방학 동안 나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일본어 초급 스파르타반으로 오세요!